뭐 하여간 요거 잠깐만 봅시다. 요거 그때 이제 선생님이 자취 구하는 거 얘기하면서 아폴로니우스 1 그랬잖아. 그지? 거기까지는 기억나냐? 이제 그 밑에 이제 추가 대표 문제들 2개가 아직 더 있어가지고, 여기 1이 시험 범위 들어가는 분들은 알고 계셔야 되니까, 요거 남은 걸 마저 해보기 전에 요거 간단하게,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얘기해 줬어. 그 우리가 직선 때부터 했던 자취 구하는 거, 그거 정석대로 하셔도 된다 그랬지. 즉 얘가 지금 원하는 게 AP 되었던 P라는 점이 이렇게 있으면 이 길이 대 이 길이의 비율이 3대 2다라는 이런 관계식을 준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 자취 구할 때 한 것처럼 3대 2의 비율인 점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뭐 여러 군데 있을 수 있겠지. 여기도 있을 수 있고, 뭐 당연히 우리 내분점 개념으로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군데 있을 수 있는데 그중 하나를 변수로 놓고 관계식 세우기. 기억하지? 그지? 맞냐? 직선도 그렇게 구했잖아, 처음에. 따라서 구해라 그러면 세팅해서 이 길이를 이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관계식만 세우면 되는 거지. 더하기 y제곱 루트. 그 다음 마찬가지 BP 길이도 관계식을 세워주시면 되고, 그래서 요 세운 관계식을 그대로 비례식에 넣어서 내항의 곱, 외항의 곱 같다 하고 복잡하지만 잘 정리하면 원방정식이 하나 나온다 그랬어. 그지? 이걸 빨리 구하는 방법이 뭐였지? 방금 말한 대로 이걸 아폴로니우스 1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좀 빠르게 구하는 방법이 이제 다음과 같다 그랬어. 방금과 같은 특징으로 1을 구해보면 어떤 그림이 나오느냐? 여기가 A잖아. 3대 2잖아, 비율이. 즉 A, B의 3대 2 내분점, A, B의 3대 2 내분점 이랑 또 그 다음 어디? 3대 2 외분점을 구하는 그거 지름으로 하는 1이라 그랬지. 맞냐? 따라서 3대 2 외분점도 그러면 3대 2면은 대략 위치가 어떻게 되냐? A, B에서 대충 3대 2 대충 찍찍 그거 보면 3대 2야. 아, 그럼 여기는 1이겠네. 맞아? 따라서 여기까지 가려면 여기 1만큼 2칸 나가야 된다는 걸 대략적으로 확인하셔서 그대로 2칸 밖으로 나가서 여기를 가지고 위치 파악을 딱 하는 거지. 3대 2 외분점. 당연히 이제 외분점 공식으로 이 점 좌표는 다 구할 수 있을 거고, 맞지? 그렇지?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1이 아폴로니우스 1이라고 했어. 그래서 충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그림이 나온다라고 딱 볼 수 있겠지. 그냥 딱 여기에서 이 1 구하는 방법이 아까처럼 자취 구하는 방법으로 구하던가 아니면은 내분점, 외분점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딱 거기까지만 현재 한 상태야. 그럼 이 그림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이제 밑에 나와 있는 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물어보는 문제야. 자, 첫 번째. 벌써 땀나. 야, 삼각형 PAB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이게 첫 번째 대표적으로 물어보는 거. PAB잖아. A가 여기야, 지금. B가 여기야. P는 원 위에 점이겠지. 예를 들어 P가 여기 있으면 삼각형은 이렇게 될 거고, P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삼각형은 이렇게 될 거고, P가 만약에 밑에 달려 있으면 이렇게 될 거고, 이런 삼각형들 중에 넓이가 가장 큰 거 찾으라는 거야. 어딨게? 바로 나와서. 왜? 밑변은 고점이잖아. 밑변은 딱 AB 좌표 고정돼 있잖아.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높이가 최대가 돼야 되겠지? 예를 들어 이 그림이면 높이가 요만큼이겠지. 만약에 이 그림이면 높이가 이만큼이겠지. 만약에 이 그림이면 높이가 이만큼이겠지. 당연히 가장 높이가 높을 때는 원의 성질상 이때가 제일 높이가 높을 때지. 즉 P가 이렇게 중심에서 수직으로 올려간 요 위치에 있을 때 이 자식의 넓이가 최대가 된다라고 푸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저겁니다. 됐냐? 됐지?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얘는 왜 최대값 구해라 그러면 이제 AB 좌표는 아까 나와 있었으니까 밑변의 길이 구하시면 되고, 그다음 이 원의 방정식 찾는 방법 방금 알려줬으니까 원의 방정식 찾으면 결국 이 높이가 반지름이잖아. 맞아? 따라서 넓이를 구할 수 있겠지.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이런 거 넓이가 최대가 되는
최대가 되는 삼각형 개수 물어보면 여기 있을 때도 최대지만 반대편도 생각해야 돼. 실은 여기 때도 최대, 이것도 최대 맞지? 두 개 있는 거야. 맞냐?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 요거를 조금 더 응용하면 요거까지도 나올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 넓이가 자연수인 삼각형 개수 이런 식으로. 자연수인 삼각형 개수. 자, 일단 밑변의 길이는 자연수가 아까 이제 좌표에 나와 있으니까 확인이 됐겠지. 맞아? 그 다음 얘가 이제 반지름을 이제 다 계산해서 구해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이네. 아무튼 예를 들어 여기 반지름 높이가 6이라고 칩시다. 자, 몇 개야? 넓이가 자연수래. 밑변은 자연수인 게 확인됐어. 맞지? 그럼 이제 높이도 자연수면 되는 거지? 몇 개 있냐? 자, 그러니까 이거 찾을 때, 그러니까 방금도 말했지만 항상 이 반대편도 같이 생각하셔야 돼. 그치? 좋아. 아마 12개 맞나? 한번 해봐야지. 그러니까 일단 정확하게 여기랑 여기 이 두 점은 높이가 6이니까 자연수 확정. 그지? 그럼 당연히 높이가 6이니까 그 다음 자연수 가능한 높이는 5지. 맞아? 그치? 그럼 높이가 5인 지점은 이제 얘보다는 좀 낮게 있겠지만 중요한 건 그런 지점이 몇 개 생기는지를 봐야지. 뭐 대충 요쯤이라고 치면 요 길이가 5가 되는 그런 점이 여기도 하나 있겠지만 여기도 하나 있을 건데 중요한 건 반대편에도 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카운팅을 잘 하셔야 돼. 맞지? 일단 아마 6개는 아닐 거야. 그래서 그치? 그래서 몇 개냐? 그러니까 6일 때 하나, 5일 때 2개, 자 4일 때도 2개 있겠지? 여기에 2개, 여기에 2개, 높이가 4일 때, 높이가 3일 때도 2개가 있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잘 써요. 그럼 12개냐? 2일 때가 여기 또 2개 이렇게, 그 다음에 1일 때 여기 몇 개냐 총?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22개인데요? 좀 많네. 됐냐? 그치? 이런 거 잘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거야. 어쨌든 이제 요게 이제 아폴로니우스 대표 첫 번째 문제 유형, 이 삼각형 넓이와 관련된 거 지우면 안 되는데. 되돌리기. 그 다음 두 번째. 요거는 이제 삼각형이랑 또 약간 다른 게 각의 크기 최대거든? PAB자. 그림이 점점 지저분해지긴 했지만, 다시 그리자. PAB면, PAB. 여기야, 여기. 여기야, 여기. 여기 각이 가장 클 때가 언제냐 물어보는 거야. 언제게? 접할 때. 당연히 대략적인 그림을 한번 보면 아까 이렇게 돼서 AB가 이제 이렇게 있었고 그 상태에서 P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래. 요 각. 만약에 P점이 여기 있으면 P점이 여기 있으면 삼각형은 이렇게 생길 텐데 근데 각도는 요만큼밖에 안 돼. 그지? 아까 전에 삼각형 넓이가 최대일 때가 지름에서 올라갔을 요때인데 요때도 각은 최대가 아니야. 그지? 각이 최대되려면 당연히 나이스. 요때가 이 각이 가장 넓을 때가 되는 거지. 이해 가겠냐? 됐어. 이것도 만약에 개수 물어봤으면 여기가 아니라 반대편에 하나 더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됐냐? 얘는 물어본 게, 아이고. 얘는 그래서 크기일 때 AP 길이 물어봤네. 이 길이 물어본 거지. 자, 그럼 이제 이 그림에서 저 길이는 어떻게 구할까? 실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약간 중3 원 지식도 약간은 필요해. 일단 원에서 이런 접선 그림 나왔으면 너네는 일단 무조건 이거 수지 꽂아야 되고 여기 90도 알고 있지 맞냐? 그치? 대학생 오셨어. 여기는 반지름이 만약에 아까 전에 6으로 예시를 들고 있었지. 그 다음에 여기 좌표 나와 있었고 따라서 이 길이랑 이 길이 구해서 피타고라스로 구하는 거였지 저거 맞아? 중3 때 맞냐? 그렇지. 그런 방법으로 물어본 거는 이제 중3 때 원 지식도 약간 활용하셔서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됐냐? 그래서 중3 원 지식 나온 김에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면 그러니까 원에서 반드시 그어야 되는 보조선 종류만 살짝 몇 가지만 정리를 해보면 일단 방금 지금도 나왔지만 이렇게 접선 있을 때 중심에서 이렇게 꽂는 거
요거 다들, 요 정도는 다들 알고 있지. 맞냐? 첫 번째, 자주 나오는 접선. 그다음 두 번째, 접선은 접선인데, 접선을 가지고 그림을 이제 직선을 두 개, 즉, 바깥에 한 점을 딱 찍어가지고, 여기서 레이저를 두 방 쏘는 이런 그림도 가끔씩 나와요. 그러면 일단, 할 일은 일단 첫 번째처럼 중심에서 90도로 꽂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이제 추가적으로 좀 더 있지. 이렇게도 꽂아야 되는데 여기도 연결해줘서 여기가 90도고 여기도 90도면서 요 두 삼각형이 뭔동? 합동. 그래서 여기가 각 2등분이기도 하고 이런 그림을 보조선을 생각할 수 있으셔야 된다. 됐냐? 됐지? 그 다음에 요거까지도 요것도 이제 기본 현 지나갈 때 요때 해야 될 일? 그냥 자동으로 손이 가가지고, 손이가 해가지고, 90도 꽂아야 되고, 여기랑 여기 연결해야 되고, 그럼 여기가 반지름이고, 그럼 두 삼각형이 뭐 RHS 합동 뭐 이러면서, 여기랑 여기도 반땡되고, 이런 거 있었고, 맞아? 그냥 중3 때 했던 여러 가지 보조선들 중에, 그나마 여기에서 많이 사용되는 보조선은 몇 가지, 네 가지 정리 중이야.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아니야, 원 두 개. 정도? 어우, 너무 크다. 이 정도? 원 두 개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라고 쳐봅시다. 네? 그러니까 이 보조선 긋는 규칙들이 다 비슷비슷한데 점이란 점은 다 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중심 이어줘야 되고. 그 다음 여기랑 여기 이거 이제 나중에 뒤에서 공통현이라고 부르지. 아무튼 여기 요거 그어줘야 되고 요거 그거로 요거 그어주고 요거 그어주고 요거 그어줬을 때 여러 가지 성질이 있는 게 여기 반지름, 여기 반지름에 여기 90도, 따라서 여기도 2등분. 이런 보조선들이 있었어. 기억이 나냐? 그래서 이런 그림들은 문제 풀 때 간혹 활용이 되기 때문에, 대놓고 이렇게 그림이 나오진 않아. 그냥 말로 한 4줄, 3줄 써져 있을 때 이거를 받아 쓰다 보면 나올 수 있는 그림들이야. 알겠지? 따라서 이런 기본적인 것들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자, 그러면 일단 여기 아폴로니우스 1 추가 내용은 됐고, 넘겨서 397쪽을 보시고, 이제 좀 설명을 좀 들어주시면 됩니다. 397쪽을 피시고, 참고로 그 전에 뭐 396, 394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이따가 나중에 이제 뒤에 원과 직선까지 다 한 다음에 한 번에 하는 걸로 할 거고요. 397쪽 공통현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합시다. 여기 얘기를 하기 전에 그 앞에 직선 단원에서도 내가 아마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 했을 거야. 앞에 직선 단원에서도 이런 항등식을 이용해서 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런 개념이 있었는데 내가 아마 그냥 넘어갔을 거야. 직선은 그냥 교점 구해 하면 된다면서. 그리고 원에서 해줄 거라 그랬지. 이제 지금 그 순간이 왔거든. 따라서 그 개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이 개념을 설명을 좀 잠깐 해줄 테니까 잘 듣도록 하는데, 그 전에 너희들 이제 이 항등식의 기본 틀은 알고 계실 거라고 봐. 항등식이 만약에 K에 대한 항등식이다 그럼 이래놓고 우리가 뭐라고 그래? 얘가 0이고 얘가 0이다 요거 많이 해봤지? 맞냐? 그치? 지금부터 색깔 놀이를 좀 할 거다. 방학 때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날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관계식이 막 써 있을 거 아니야? 여기도 뭔가 관계식이 막 써 있을 거 아니야? 이때 자, 지금부터 얘를 하늘색, 그냥 하늘색이라고 명명합시다. 이거 뭐라 그래? 그냥 하늘색이라고 이름을 좀 지을게요. 그 다음, 뭐 할까? 빨간색. 요거를 빨간색이라고 그냥 말을 할게. 됐냐? 얘가 0이다 자체 통째로 말하는 거야. 그 다음, 요거. 그리고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크게도 등식이잖아. 뭐는 0이다. 그래서 얘를 초록색이라고 이렇게 잠깐 얘기를 좀 해볼게.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이 항등식을 색깔 버전으로 말을 해줄 건데, 즉 이 항등식을 지금부터 다음과 같이 내가 조금 정리해 볼게. 잘 봐봐. 이해하는데, 일단 지금은 이해하는데 최대한 집중을 하시면 돼요. 하늘색이 성립하고, 그러니까 얘가 0이다가 성립하고, 그 다음
뭐함? 왜 안에 들어가려고 그래? 빨간색이 성립하는 초록색 등식이라고. 자, 일단 여기까지. 그냥 이 말만 이해만 하는 데만, 그냥 이해하는 데에만 집중해봐! 알았지? 오늘 그런지 알겠냐? 그러니까 한 등식이라는 게 얘가 0이고 얘가 0인 전체적인 등식인데 이거를 색깔로 말만 바꾼 거야. 맞냐? 즉, 요런 항등식을 가지고 말하면 하늘색이 성립하고 빨간색이 성립하는 초록색 식이다라고 이렇게 색깔로 바꿔 말할 수 있지. 맞아? 됐어? 됐어가 아니라 그냥 요게 무슨 말인지만 이해를 일단 첫 번째로 해보시면 됩니다. 아, 얘 이런 느낌이구나만 일단 알고 계시면 돼. 됐어? 됐지? 항등식. 그치?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약간 이게 이제 약간 틀 같은 거거든. 틀? 아, 뭐 약간 글자 찍는 틀 같은, 뭐라고? 붕어빵 찍는 틀이라고 할까? 붕어빵 찍는 틀에다가 거기에다가 팥을 집어넣으면 팥 들어간 그러니까 틀이 있으면 여기에 뭘 넣냐에 따라 나오는 거는 그 틀에 맞춰져서 뭔가 나오지, 그지? 약간 틀 같은 거야.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 하늘색 시계, 여기 하늘색 시계 이제 만약에 여기 하늘색 시계 직선식이 들어가고, 그 다음 빨간색 시계 직선식이 들어가잖아? 그러면 이제 해석이 어떻게 될까 생각해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라고? 예를 들면 저기 파란색 자리에 자 원래 너네들이 가장 알고 있던 평범한 직선 하나 딱 써볼게. 직선이지? 직선이지? 얘를 한쪽으로 이렇게 넘겨서 이렇게 넘겨가지고 최첨단 기술 써야지. 이걸 여기다 넣는 거야 이렇게 딱. 야 그럼 최종적으로 얘를 명하면서 직선 되지 맞아? 그냥 집어넣었다 치면 그치? 즉 이런 식으로 여기에 만약에 직선식이 들어가고 빨간색 식에 직선식이 들어가면 그럼 이건 이제 내가 물어보는 거야. 파란색에 직선식 들어갔고 빨간색에 직선식 들어갔어. 그럼 초록색 식은 전체적인 식은 몇 차식이냐? 1차식이지. 직선이면 1차식일 거 아니야. 여기에 1차식 들어갔고 여기에 1차식 들어갔어. 그럼 결국 초록색 식은 또 마찬가지로 1차식이겠지만요. 그럼 즉 얘도 직선이 되겠네. 됐냐? 이러면 얘가 해석이 그림적인 해석이 다음과 같이 바뀌는 거야. 하늘색이 성립하고잖아. 즉 하늘색 직선을 지나가고 그 다음 동시에 빨간색 직선도 지나가는 자 여기까지 하늘색도 성립하고 빨간색도 성립한다는 얘기는 하늘색 직선도 지나가고 빨간색 직선도 지나간다는 소리야. 그런 점을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래? 교점이라고 하지. 즉 여기 교점을 말하는 거고 즉 하늘색이 성립하고 빨간색이 성립하는 즉 여기 교점을 지나가는 초록색 직선이다라고 이제 해석이 되는 거지. 됐냐? 됐냐? 이게 여기 식에 뭘 넣냐에 따라 그림적인 해석이 바뀌어. 그래서 앞 단원에서 직선에서 요 개념이 나오긴 했던 건데 직선은 이 개념을 굳이 안 써도 돼. 왜? 아니 그냥 연립해서 교점 구하면 되거든. 맞지? 단 원부터는 이제 좀 힘들어. 원은 2차식이잖아. x, y 둘 다. 그지? 그러니까 얘는 연립해서 이거를 구하려면 구할 수는 있는데 너희들 연립방정식 해봤잖아. 2차 연립을 해야 돼. 그 식이 꽤 귀찮은 거 기억하지? 푸는 방법은 까먹었을지 모르겠는데 식이 귀찮은 건 기억할 거야. 따라서 그런 귀찮은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부터는 요거 틀을 좀 쓰면 좋거든. 즉 이제 반대로 여기 하늘색 식에 내가 만약에 원의 방정식을 집어넣고 빨간색 식에다가 원을 집어넣었다고 치자. 그럼 초록색도 원이지. 맞아? 여기 x제곱 y제곱 2차식 들어가고 여기도 x제곱 y제곱 2차식 들어가면 전체적인 초록색 식은 x제곱 y제곱 있는 2차식일 거 아니야. 그럼 얘도 원이 되겠네. 맞아? 그치? 그럼 해석이 어떻게 바뀌나 봐. 하늘색이 성립하고 즉 하늘색 원을 지나가고 그 다음 빨간색이 성립한다? 그럼 빨간색 원도 빨간색 원도 지나가는까지 읽으면 교점을 말하는 거니까 여기라는 얘기겠지. 맞냐? 그치? 즉 하늘색이 성립하고 빨간색이 정립하는 초록색이다. 초록색 원이다. 초록색 원이 근데 두 원의
이 정도면 됐지. 초록색 원이 빨간색도 성립하고 파란색도 성립하는, 즉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초록색 원이다라는 식으로 그림적인 해석이 바뀌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여기에 뭘 넣냐에 따라 달라. 여기에 직선식이 들어가면 하늘색 직선 저기에 직선식이 들어가면 하늘색 직선이 성립하고 빨간색 직선이 성립하는 초록색 직선이란 뜻으로 바뀌는 거고, 여기에 원이 들어가면 하늘색 원도 지나가고 빨간색 원도 지나가야 되는 초록색 원이다라고 말만 계속 바뀌는 거다. 무슨지 알겠냐? 하나의 틀 같은 거야. 됐어? 해서 실제로 뭐 문제에서 이걸 쓰지는 않지만 만약에 여기에다가 2차 함수 여기에다가 2차 함수 집어넣잖아? 2차 함수 2개 넣잖아?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그냥 한번 보여주면, 땅이 저기다 y는 1차고 x가 2차씩 집어넣고 빨간색에도 그렇게 집어넣으면 초록색도 똑같은 2차식이 나오겠지? 그럼 해석이 어떻게 바뀌냐면 하늘색 2차 함수식도 지나가야 되고 빨간색 2차 함수식도 지나가야 되는, 즉 교점 지나가는 어떤 2차식이다 라고 해석이 바뀌게 돼. 이거는 뭘 넣냐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 됐어? 단 여기 고등학교 단원에서는 직선이랑 원을 넣을 뿐인데, 직선은 심지어 할 필요도 없고 직선은 그냥 푸는 게 더 빨라. 이 경우는 결국은 얘를 사용하는 건 내신 때 원에서만 쓸 겁니다. 됐지?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 틀을 사용하는 방법만 조금만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색깔 없이 좀 바로 해보면,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이런 식으로 직선식이 들어왔어. 그리고 여기도 만약에 x에 대한 1차식 이런 식으로 들어왔어. 그럼 얘를 항등식으로 할 때 항등식 해석으로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된다라고 하잖아.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얘가 0이 된다는 소리는 직선을 말하는 게 되는 거고, 얘가 0이 된다는 소리도 어떤 직선을 말하는 게 되는 거고, 즉 얘랑 동시에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는 교점을 말하는 거고, 그랬을 때 전체 식은 그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나타내는 식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야. 됐지? 이제 원이 들어가면 요 그림이 원으로만 바뀌는 거야. 아시겠지? 자, 대신 여기서 자 그럼 이제 그러니까 직선보다는 원을 많이 쓸 거라 그랬지. 그럼 저기다 원을 넣는 게 도대체, 지금은 방금 전에는 그냥 야 원이 들어가 라고 말로만 했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에 원이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도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는 일반적인 원은 가장 일반형으로 쓰면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 아니야. 예, 그 다음에 우리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좀 편한 원으로만 합시다. 뭐 이 정도? 좀만 더 안전빵으로 크게 하자. 자, 이 정도. 그럼 이 원을 저 틀에다 넣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넣어야 돼? 이렇게 넣으면 안 돼. 선생님이 저기다 원 넣으면 된다 그랬어. 그러더니 얘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안 된다.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식? 이게 등식이란, 수학에서 등호라는 거는 하나만 있는 상태로 여기에 좌변, 우변 이렇게 있는 게 수학의 등호의 등. 여기 등호 여기 있잖아. 근데 여기 왜 등호는 왜 또 있? 뭔 식이냐 이거? 이런 식 본 적 있어? 등호 안에 등호가 이런 식 본 적 있어? 없지. 저렇게 넣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넣는 거 아니다. 다시 가져와. 내놔. 이렇게 넣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얘가 항등식의 원리로 여기는 0, 여기는 0, 이 작업을 할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0은 여기 들어와서 붙는 거야. 따라서 얘를 넣는 방법은 는 0으로 식을 고쳐주셔야 된다. 이렇게. 그리고 이왕이면 여기도 조금 정리해보면, 전개를 좀 해보면,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2x는 0이 되겠네. 즉, 이걸 만들어 놓고 미리 0은 저기서 붙을 거니까 만들어 놓고 얘가 여기다 들어가야 이걸 원이 들어갔다라고 말하는 거야. 알겠냐? 저기에 원 사용하는 방법이야. 올바르게 사용하셔야 돼. 뭔가 새로운 기계를 샀으면 사용법을 제대로 익혀야지. 이상하게 쓰면 기계 망가진다. 따라서 이 원도 집어넣으려면 다 전개하고 정리해셔. 정리해서 9, 16, 마이너스 7. 이렇게 정리한 상태에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됐냐? 그렇지? 그랬을 때 이제 해석을 해보면, 즉, 그럼 아까 해석한 대로 요게 성립해야 되지. 제가 원이었지, 아까. 어떤 원이야? 그 다음. 요게 성립해야 되지. 얘도 이제 원이었지. 즉, 얘가 성립하고 얘가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는 교점을 말하는 거고, 그렇게 봤을 때 전체적인 식은 어쨌든 이렇게 큰 전체적인 식은 얘도 마찬가지로 원이 되는데, 저 원은 반드시 여기는 지나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당연히 한두 개가 아니겠지. 여러 개 있겠지. 그 여러 개 중에 뭐 하나를 찾아라 라고 문제에서 이제 말을 할 거고, 여기 조그맣게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됐나? 이 틀 사용하는 방법이다. 알겠지? 원 집어넣을 때 올바르게 넣으셔야 돼. 이렇게 0 만들어 놓고 여기 절반 잘라서 저기다 넣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기 전에 하나만 더 딱 말하고. 야, 요식 잘 봐봐. 여기에 원 넣고 여기에 원 넣으면 초록색 식은 원이라 그랬지. 맞냐? 딱 한 가지만 제외하고요. 초록색이 원이 안 될 때도 있어. 언제게? 자, 초록색 전체 관계식이 원이라는 얘기는 x제곱이랑 y제곱이 둘 다 살아있을 때를 말하는 거지. 그지? 근데 지금 잘 봐봐. 어떤 행위를 하면 x제곱이 지워져요. 어떻게 하면 돼? 근데 이거를 이렇게 외우지는 마시는데 아무튼 봐봐. 지금 이 모양이라면 여기 k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인 경우는 어떻게 돼? x제곱이 지워진다. 맞냐? 그치? 자,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바뀌나 봐봐. 자연스럽게 가는 거야. 다시. 노란색 원이 성립하고, 그 다음, 파란색 원이 성립하는, 즉, 둘의 교점을 지나가는 초록색 원이 원래 해석이었잖아. 그지? 근데 이런 특수한 경우는 초록색이 원이 아니라 뭐가 돼, 그럼? 여기서 x제곱, y제곱 날라가면 몇 차씩만 남냐? 1차씩만 남잖아. 그 뭔 그래프냐? 직선 아니냐? 직선이지? 그럼 따라서 해석이 뭘로 바뀌냐면 두 점을 지나가는 원이 아니라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으로 해석이 바뀌어.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제 책에서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하면서 뒤에 나와 있는 거예요. 즉 공통현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은 x제곱이 지워지게 만드는 k값을 생각하셔서 집어넣으셔야 되는 거야. 알겠냐? 저게 마이너스 1로 무조건 고정이 아닐 수 있어.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예를 들어 안에 원이 들어갔는데 원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 원이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통현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은 k에다가 마이너스 1 넣는 거야 하고 이러고 있지 마시라고. 이 경우는 k가 몇이어야 지워지냐?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야 지워지잖아. 그지? 그런 걸 생각을 하고 넣으셔야 돼요. 즉 지금 예시로 든 거는 얘가 k-1인 거지. 포인트는 뭐야? 2차 항이 날아가는 경우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 알겠지? 어쨌든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문제를 좀 풀어볼게. 399쪽. 자, 그럼 요 기술을 써서 한번 문제 푸는데 사용하는 거를 보여주도록 하지. 일단 아주 기본적인 문제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맞냐?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일단 눈치는 까야 돼. 눈치는 까야 돼. 그냥 눈치도 못 채고 이게 뭐야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지금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라고 했잖아. 맞아? 방금 마지막에 했던 그 직선 찾으라는 거야. 맞아? 따라서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틀 짜서 정석대로 하셔도 되고, 틀 짜. 그 틀 쓰는 문제구나. 틀을 딱 항등식 틀이지. 딱 준비해서 원을 집어넣어 하나씩. 자, 눈빵이라고 하면 이쁘게 정리가 돼 있네. 그럼 우리는 여기 이제 요거만 떼와서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지. 얘도 여기다 집어넣어. 그럼 이제 이 식의 해석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 원을 지나가고 이 원을 지나가는 큰 어떤 원이다라는 해석이 되는 건데, 이 문제는 직선을 물어봤네. 뭐하란 소리야? x제곱 난리란 소리지. 뭐냐?
날리는 방법은 지금 이 식은 그냥 K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되네. 따라서 K가 마이너스 1인 경우 해서 식을 마저 정리해서 완성시키면 자연스럽게 직선의 방정식이 하나 T 나올 것이고 그 직선의 정체가 바로 저 초록색 원이다 라고까지, 아니 초록색 직선이다 까지. 즉 이 자식의 방정식은 남은 거 딱 쓰면 x 더하기 3y 플러스 1은 0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는 것이 되냐. 이렇게 정석대로 틀을 쓰셔도 되고 되냐. 실은 이렇게 해도 돼.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다 넣고 여기다 넣어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는다는 행위는 어찌 보면 이거 똑같거든. 마치 여러분들이 연립방정식 풀 때 연립하던 것처럼 지금 요 2차식이랑 요 2차식을 연립해서 x제곱을 날린 행위랑 똑같아. 맞지? 이거 이제 만약에 연립한다 쳐 해서 뺐다 쳐 빼면 지워지고 쭉 나올 거 아니야. 이 행위랑 실은 똑같지. 맞아? 결국 결과도 똑같고 부호만 바뀌면 되니까. 맞냐? 그렇지? 그래서 실은 공통형 구해라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굳이 틀 써서 여기가 마이너스 1 넣어서 빼고 뭐 굳이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두 식을 연립해서 이 창을 날린다 라고 기억해 주셔도 상관없다. 그렇지? 그렇게 해서 요 공통연의 방정식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야. 됐지요? 다음. 수업 다 끝나면 기는 거 아니야? 자, 요거 한번 해봅시다. 이건 뭐야? 두 원의 교점과 1,0을 지나는 원. 자, 이거는 진짜 오리지널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을 물어보는 거지. 그 원 중에, 그 원이 한두 개가 아니라 그랬잖아. 당연히. 그 중에 1,0을 지나간다라고 특정 점을 고정까지 해준 상태니까 찾아야 되는 거야. 이런 경우는 이제 틀을 쓰시면 좋겠지. 아까 두 원 어디 갔어? 틀에다 집어 넣읍시다. 그러니까 얘를 연립해서 직선할 때 하던 것처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라고? 그럼 연립하면 되지 하고 연립해버리는 식이 좀 복잡해져. 2차 연립이라. 그지? 그래서 그냥 이 틀 쓰는 거야. 딱 그 차이 하나야. 연립해서 구해도 상관은 없어. 근데 너무 복잡하니까. 자, 저 틀을 딱 짜시면 요 원 지나가고 요 원 지나가는 초록색 원이야. 근데 이제 지나가는 점을 알려준 게 이걸로 이제 우리가 그때 K가 몇인지를 구해야 되는 거야. 1,0을 지나간다는 얘기는 당연히 X에 1, Y에 0 집어넣어도 됨 이라는 소리잖아. 그치? 쌈 넣어. X에 1, Y에 0 넣어 몇이야? 마이너스 4K. X에 1, Y에 0 집어넣으면 몇이냐? 따라서 여기서 K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딱 나오는 거고 따라서 그 원의 방정식은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경우구나 하고 딱 집어 넣어 주시면 이제 얘를 정리하시면 주 문제에서 원하는 원을 찾게 된 거지. 정리는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이 식을 이제 정리하셔야지. 자, 정리는 이번에는 한번 끝까지 해볼까? 뭐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겠지만 나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분수 있으면 일단 날리고 보는 성향이 좀 있어요. 양면에 2 곱할게요. y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5 2x제곱 해가지고 요거 빨리 찾는 것 좀 훈련 좀 됐나 좀 볼까? 그래서 한 번만 더 정리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6y 마이너스 3은 0. 야, 중심 반지름 바로 나와? 아직 연습해야 되나? 바로 된다면 이 돼야 돼. x 더하기 1제곱 그 다음 y 플러스 6이잖아. 더하기 3제곱. 자, 그럼 여기서 1 나왔으니까 여기서 죽이고 여 나왔으니까 여기서 죽이고 3 넘어오면 플러스 3 해가지고 반지름 13 빨리 되시는 분들은 이제 오케이고 아직 미숙하면 천천히 하나씩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셔야 되고. 됐냐? 이거는 이제 빨리 속도가 나와줘야 돼요. 이게 이렇게 빨리 고치는 거. 중심 나왔고 지금은 아까 원 넓이 구하라 그랬지? 따라서 지금 반지름이 루트 13인 거니까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 해주시면 13파이 정답이. 됐지? 다음 요 그림 역시 기억하는 사람은 기억할 것이고 까먹은 사람은 까먹었을 텐데 까먹으신 분들은 다시 기억하셔야 되겠지요. 이거 무슨 뭐 접은 그림 어쩌고 하는데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말은 마치 이게 막 접는 문제 있지? 접었대. 어? 원을 뭐 이렇게 접었는데, 뭐 구하래. 자, 다시. 이 문제가 이제 보면 뭘 접었다라고 페이크를 날리고 있는데, 여기 기억나는 사람 있어? 이 숨은 그림 뭐야? 원 숨어 있는 거라 그랬지.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뭔가 접은 문제처럼 페이크를 쓰고 있으나 결국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공통점 방정식 구하는 문제야. 숨은 그림만 찾으시면 돼. 그냥 그렇지 뭐 접었으니까 그러면서 뭐 왜 앞에 직선에서 이런 문제들 가끔씩 심화 문제 막 이거를 뭐 얘를 뭐 이 선으로 뭐 이렇게 뭐 접어서 뭐 이렇게 접어 뭐 이런 문제들 있잖아. 그런 문제 풀 때 막 이렇게 접었으니까 막 이러고 아니야 그냥 원 두 개 그림이야 알겠냐? 됐지? 그냥 원 두 개 그림이야 속지 마. 즉 원 두 개 그려진 상태에서 공통현 구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여기는 원 그리는 도구가 없어서 아쉬워. 여기 지금 접점이야. 여기다 그릴게. 접점이 여기가 마이너스 2야. 이런 거 좀 살려서 그림을 좀 잘 찾아주시면 돼요. 왜냐면 아니 접점이 마이너스 2란 얘기 원이 여기에 접한다는 소리인데 그럼 원이 여기에 접한다는 소리는 원이 여기 접한다는 소리는 실은 저거 중심 좌표 하나도 알려준 거야. 중심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라고 여기에 지금 숨은 그림에서 알려준 거라고. 이렇게 숨은 그림 찾는 연습을 해야 돼. 원의 중심이 지금 여기 있는 거야. 되겠냐? 되겠지?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야? 공통현에 요거 방정식 구하라 그랬지. 아까 이거 방정식 구하는 방법이 뭐였어? 그냥 원 관계식 두 개 이차항 날렸어야 됐잖아. 그지? 지금 하나는 심지어 나와 있어. 여기 아마 밑에 원이겠지. 하나는 나와 있어. 따라서 결국 이 문제는 요약하면 뭘 구해야 되는 문제야? 여기 숨어져 있는 보라색 원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요약을 하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해야 되는 일이 뭔지를 알아야지. 됐냐? 저 원의 방정식만 구하면 문제는 끝나는 거야. 됐냐? 그리고 항상 원 처음 할 때도 말했지만 지금 우리가 보라색 원을 찾아야 되지. 그럼 결국 뭘 찾으란 소리야? 원의 두 가지 구성 요소, 중심과 반지름을 찾으란 얘기다라고 자신의 이 베이스 목표가 정확하게 세팅이 되어 있어야 이제 뭔가를 알아낼 수 있겠지. 야, 에어컨 틀었어. 정신 차려. 따라서 그 중에 우리는 하나를 알아낸 거야. 그림만 가지고 중심의 x좌표가 마이너스 2인 거 알아낸 거고. 맞냐? 그럼 두 번째로, 야, 이게 그림이 숨어져 있어도 어쨌든 여기 원래 하얀 원에 원래 있던 하얀 원의 일부를 접어서 만든 거니까 반지름 변해 안 변해? 반지름도 똑같겠지. 맞냐? 원래 기존 원을 접은 걸 가지고 이어서 다시 만든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걸 깜짝이야.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약간 오히려 이거는 좀 고급 용어를 쓰면 더 알아듣기 쉬울 수도 있어. 그러니까 결국 제가 원 제작 과정이 이렇게 잘라서 요거랑 같은 직선의 기울기 정도를 직선의 기울어진 정도를 기울기라 그러지. 그치? 곡선의 휘어진 정도를 공률이라고 그러는데 요게 이렇게 된 거니까 용어는 이건 그냥 대충 알아들으면 돼. 요 곡률, 요 곡선의 휘어진 정도랑 요 곡선의 휘어진 정도는 똑같겠지. 맞냐? 그럼 같은 휘어진 정도로 그리는 원은 당연히 반지름도 똑같을 거라고. 오히려 얘는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 중요한 건 반지름 똑같다고. 됐냐? 제 반지름이 몇이야? 반지름 몇? 반지름 4. 이제 뭐만 찾으면 돼? 중심의 y좌표만 찾으면 되네. 요건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개념이지. 얘가 x축에 접하기 때문에 실은 중심의 y좌표는 뭐랑 똑같아? 반지름이랑 이건 그림 봐도 나오잖아. 지금 우리가 반지름의 길이가 4인 걸 알아냈는데 얘가 x축에 접하기 때문에 실은 그게 바로 중심의 y좌표기도 하지. 그림상. 됐냐? 이렇게 그림 하나만 가지고 저 보라색 원의 방정식을 여기까지 찾아내셔야 된다. 됐어? 그럼 이제 문제는 끝났어. 따라서 요게 지금 보라색 식이지. 보라색 원의 방정식을 이제
세울 수가 있게 되고, 우리가 할 일은 얘랑 쟤랑 뭐 아까처럼 상등식 틀을 쓰셔도 좋고, 그냥 빼서 2차항을 날리는 방법을 써도 좋고, 2차항 제거해서 1차식 하나 딱 뽑아내시면 그게 바로 이제 직선 PQ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됐냐? 뭐 전개해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됐지? 하여간 따라서 이런 문제들도 여기 숨은 그림 요걸 그대로 라인으로 하는 원 잘 찾으셔야 되고, 이 원이랑 이 원래 원이랑 반지름 똑같은 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접하는 점 나와 있지. 중심 X좌표 알려준 거야. 맞지? 이런 숨은 그림들 잊지 않고 잘 찾으시면 됩니다. 뭐 이제 얘를 뭐 이렇게 뒤집기도 하고 뭐 하는데, 그런 것들은 뭐 401조 여기까지는 앞에서 한 내용이다. 2차 왜 이렇게 친절하게 지시사항까지 줬어? 2차항을 소거하여 공통연의 방정식을 구해라가 아까도 방금도 계속했지만 요거 관계식 구하란 얘기야. 여기까지 문제 없지만요. 됐지? 자, 그럼 이제 실은 여기에 가장 포인트는 이제 공통연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것도 있는데, 공통연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 혹은 공통현의 길이를 구해라 뭐 이런 시리즈들이 있어. 즉 얘는 원의 중심과 공통연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라는 얘기고, 얘는 공통연의 길이를 구해라라는 어떤 이제는 방정식이 아니라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야. 맞지? 됐냐? 그렇기 때문에 약간 도형 쪽을 쓰셔야 될 텐데, 일단 그래서 얘랑 얘가 뭐 구하라는 건지는 그림으로 한번 보여주자면, 원이 두 개가 있지. 이렇게 뭐 이 정도면 되겠지? 자, 일단 다시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거는 뭐냐면은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라, 요 직선식 찾는 거 한 거야. 요 직선식 찾는 거 한 거야. 요거. 아, 진짜. 여기. 요거 관계식 찾는 걸 지금까지 한 거야. 됐냐? 이제 물어본 거 보자. 이거 그럼 뭐야? 얘의 중심과 공통현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 요 놈이랑 여기 거리 구하란 얘기지. 맞아? 그 다음 여기서 물어본 건 공통현의 길이를 구해란 얘기지. 그치? 실은 이 문제는 결국은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는 과정을 번호별로 쪼개놓은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간단히 말해서 이 길이 구하는 방법이 대체 뭔지 지금부터 설명해 볼게. 만약에 여기 길이를 구하래. 요거 길이. 자, 그럼 일단 해야 될 일이 뭐야? 아까 설명해줬던 원 두 그림이잖아. 맞아? 보조선부터 그어줘야 된다. 보조선. 아까 살짝 보여줬죠. 보조선부터 봅시다. 중심끼리 연결해 주시고, 이때 여기가 수직 잊지 마시고, 보조선이니까 색깔 입혀서 그려줄게. 이때 여기가 수직이고, 수직이면서 여기 공통현이 이렇게 2등분 되겠지. 그 다음 아까 알려준 보조선 다 그어주시면 된다. 이 선 그어주셔야 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렇게. 됐냐? 됐지? 여기서 이제 도형 가지고 찾는 거야. 우리의 목적은 뭐야? 이 문제 유형의 목적은 요거 길이를 구해야 돼. 빨간 선 길이만 구해야 돼. 어떻게 구할 수 있냐? 당연히 지금 이 안에 직각삼각형이 좀 보이지만요, 피타고라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크겠지? 그럼 따라서 피타고라스로 써먹을 직각삼각형을 한 개 고르시면 됩니다. 뭐 고를래? 그거는 이제 문제마다 달라. 지금 같은 경우는 보자. 한 놈은 반지름 길이를 좀 보자면, 야, 한 놈은 반지름 길이가 이거 몇이야? 루트 20이잖아. 그러니까 2루트 5야. 맞아? 얘는 반지름 몇이야? 5야. 그러니까 아마 한 놈은 반지름의 길이가 좀 거지같이 루트 20이고, 한 놈은 반지름 길이가 깔끔하게 5잖아. 물론 요걸 고른다고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계산을 위해서는 아마 요놈 구하면 좋겠지만요. 됐어? 그래서 내가 얘를 구하기 위해 사용할 직각삼각형 하나를 결정해 주시고, 자, 그럼 결국 어차피 요 빨간 선분 길이는 2등분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절반만 구해도 돼. 맞지? 그러면 현재 요렇게 직각삼각형이 되어 있는 상태. 우리의 목표물은 여기고, 그럼 이제 어디만 구하면 돼? 여기만 구하면 되네.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 어떻게 구할까? 우리가 배운 기술로
구할 수 있어. 뭘 쓰면 되냐? 뭘 쓰면 되냐? 지금 너네들이 다 저기 구하는 그 기술을 장착은 하고 있어. 이 길이 대체 뭘로 구할래? 요 길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 어떻게 구할래? 여기 빛나는 길이 어떻게 구할 거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재시면 되잖아. 그냐? 맞지?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재는 게 여기 무지개색. 즉,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여기 길이가 되잖아. 됐냐? 됐냐? 되겠지? 자, 그러면 점과 직선. 자, 점. 여기는 아까 전에 요 놈의 중심이었으니까 점은 하나 나와 있거든? 근데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려면 당연히 뭐도 필요해? 직선 관계식도 필요하지. 맞냐? 따라서 지금 이 무지개 색깔 길이를 재려면 여기 초록색의 방정식이 필요한 거야. 얘 관계식이 필요해. 근데 그게 바로 아까 방금 앞에서 했던 공통현 구하기로 구해야 된다. 공통현 방정식 구하는 방법이 있었지, 그지? 그 방법으로 얘를 구해야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여기를 구해서 피타고라스를 써서 별을 구해서 공통현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는 거야. 되겠어? 즉, 이 모든 기술들을 잘 조합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 됐지? 당연히 혼자 하면 한 방에 잘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잘 안 될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건데 어디까지 하고 막히는지를 잘 기록해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됐지? 그렇게 해가지고 오시면 그게 숙제한 거야. 그러니까 숙제해라 그러면 꼭 반드시 다 풀어가지고 맞아야 맞아와라 이렇게 숙제를 오해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냥 할 일 하고 챙긴 거 챙겨서 질문할 게 뭔지를 준비해 오시는 게 숙제를 하는 거지. 어쨌든 됐나? 됐지. 공통형 길이. 뭐 간단합니다. 원과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현의 길이. 이번에는 현의 길이에 관련된 문제지. 야, 참고로 현이 뭐야? 원과 직선이 만났을 때 이 길이를 현이라고 하는 거야. 한다. 맞지? 그치? 어쨌든 이제 저 현을 구하기 위한 그러니까 원에서 사용할 기술은 이제 한 가지. 원과 직선 위치관계 조사하는 거 빼고 나머지는 다 배웠거든? 또 한번 활용을 좀 해볼까? 원이 반지름을 모르네, 그지? 원이 직선과 만나서 생기는 현의 길이가 여기 길이가 6이다라고 문제에서 힌트를 준 거네, 그치? 그리고 현재 정보는 중심좌표 알고 있고 직선 관계식 알고 있고 딱 이렇게 실제 이런 문제 풀 때 이렇게 항상 그림으로 받아쓰기 하는 건 꼭 하십시오. 그림으로 받아쓰기 하지 않아도 관계식이 나오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설계가 되고 바로 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경지가 아닌 이상은 그려. 알겠지? 자, 그리고 그렸잖아. 그럼 당연히 아까 얘기했던 당연히 그어야 될 보조선 몇 작업 해주셔야지. 이거 중3 때 한 거 보조선. 지금 이런 그림이면 당연히 여기 90도로 꽂아줘야 되고 여기랑 여기랑 연결해줘야 돼. 여기랑 여기랑 연결해줘야 되고 똑같고 90도 여기도 반땡 반땡이 기본. 됐냐? 됐지? 그럼 반지름이 여기가 R이 되겠네. 자, 지금 이런 상황이야. R 구하는 방법은 뭘까? 당연히 여기도 지금 피타고라스 아저씨가 생각이 나냐? 직각삼각형 하나 보이지? 직각삼각형이 하나 보일 것이고 그리고 중3 때 배운 보조선 긋기와 성질을 잘 기억하고 있다면 여기가 6인 걸 알려준 건 여기가 3인 걸 써야 된다는 거 알 거고. 되냐? 우리의 목표물은 이 길이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디만 구하면 돼? 여기만 구하면 이 문제 푸는 거네. 맞아? 근데 이 길이 어떻게 구함? 이제 바로 보여? 이 길이 어떻게 구해? 아까도 썼잖아. 이런 길이 구하는 방법. 점 직선 거리잖아. 맞아? 점과 직선 거리지. 오히려 앞에 문제보다 쉽네. 앞에는 이 직선도 우리가 직접 구해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지금은 직선이 나와 있거든. 그럼 그냥 얘랑 점과 직선 사이 거리만 재면 이 문제는 끝나는 거네. 즉 결국은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알아내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제가 백지로 그냥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시면 그냥 항상 문제는 안 풀릴 거야. 그냥 이런 걸 가지고 연습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 와중에 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까먹었어. 이런 거는 이제 할 말이 없다. 다시 외우라고 해야지 뭐. 3루트 2네. 따라서 여기 길이가 3루트이고 그럼 이제 피타고라스 쓰면 R 나오는 거지. 그냥 해서 여기 원 쪽은 특히나 그림 많이 그려보셔야 된다. 그리고 그림 그릴 때도 내가 지금 봐봐. 그림 그릴 때는 둘 중 하나를 생각하라 그랬지. 바로 자세히 그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지금 내가 계속 문제 풀 때 하는 것처럼 대충 그리는 방법도 있어. 하다못해 대충 먼저 그려봐. 알겠지? 나 지금까지 원 그릴 때 방금 지금까지 문제 풀면서 원 그릴 때 막 좌표 내가 막 이러면서 찍었냐? 안 했잖아. 그러니까 대충 꼭 그려보라고. 그래서 물론 이제 약간 난이도 있는 문제들 풀 때는 자세히 그려야 되는 경우도 있어. 근데 그런 문제들은 대충 그려서 안 풀려. 그럼 그때 이제 자세히도 그려봐야 되나? 이런 식으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 알겠지? 절대 해서 안 되는 짓은 그림도 안 그려보고 문제 포기하기. 이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짓이다. 알겠지? 그렇지. 그래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야, 이거는 직선의 위치 관계 할 때도 했잖아. 수학에서 위치 관계라는 게 뭐 조사하는 거라고? 교점 몇 개냐? 이거야. 그럼 당연히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교점, 개수, 종류 몇 개 있냐? 1개. 1개? 2개. 끝. 됐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그러면 3개밖에 없어요. 하나. 컬러풀하게 할까? 하나. 그 다음. 둘인데 이제 여기 노란 거를 우리가 접선이라고 말하지. 그치? 그 다음 하나는 이렇게 3개. 그래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그러면 이렇게 3가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 결국 교점 몇 개냐 물어보는 거고. 근데 수학에서 교점이랑 똑같은 말은 연립이라고 중간고사 때부터 계속했고. 즉 연립했을 때 실근이 몇 개냐로 일단 가장 기본적인 접근 방법은 가장 기본 기술 중인 하나의 교점의 연립 이 방법으로 접근할 수가 있어. 그렇지? 됐냐? 그리고 결국 직선식이라는 거는 보나마나 요래 생겼을 거고 원 방정식은 이제 어쨌거나 이제 전개된 형태로 써보자면 이런 식으로 2차식 x, y에 대한 2차식일 건데 얘네들이 연립하면 몇 차식 나오겠어. 그리고 직선이니까 이건 이제 연립 방정식 단원에도 했지만 대입법 써가지고 연립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당연히 뭐가 나와? 또 그놈의 2차 방정식이 또 나올 거고 그럼 니들은 다 잘 알다시피 2차 방정식 실근 조사하는 방법 뭐야? 판별식이 있지. 맞아? 그래서 원조사 이런 위치관계 조사할 때 방법 중에 첫 번째가 연립해서 판별식 쓰는 거야. 그냥 아마 요 초록색 직선은 저렇게 해가지고 판별식을 쓰면 0보다 작게 나오겠지. 실근이 없으니까. 교점이 없잖아. 노란색 직선이 이제 판별식이 0이 나오는 경우겠지. 다음 빨간색 직선이 서로 다른 두 교점,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겠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됐냐? 됐지? 그래서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조사해라 그러면 가장 대표적으로 수학에서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인 이 교점과 연립이 똑같은 말이다라는 원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 거야. 됐나? 하지만 실은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내가 1학기 중간고사 때부터 말했지, 그치? 근데 단 하나, 예외로 원은 이거보다 더 편한 방법이 있어. 그게 뭐였어? 원은 이거보다 더 편한 방법이 있었어. 그게 뭐였어? 똥색. 그건 바로 원의 중심과 직선과 떨어진 거리를 재서 알 수가 있지. 예를 들어 여기 초록색 직선이랑 원의 중심이랑 떨어진 거리가
대충 요 정도 될 텐데 이거를 뭐랑 비교하는 거야? 벤지름. 반지름은 요만큼일 거 아니야. 근데 떨어진 거리는 요만큼일 거 아니야. 이 둘의 차이로 비교하는 방법이 원에서 주로 쓰는 방법이야. 계산이 이게 훨씬 더 간단하거든. 됐냐? 됐지? 따라서 굳이 이제 이걸 식으로 표현하면 예를 들어 이 초록색 직선은 D가 떨어진 거리가 반지름보다 멀어야 되고 노란색 직선은 떨어진 거리랑 반지름이 똑같아야 되고 이 경우는 반지름이 더 크다라고 공식처럼 정리를 할 수는 있지만 어차피 매번 헷갈릴 거야. 그렇기 때문에 문제 풀 때마다 직접 간단하게 그려서 두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대신에 비교 대상이 뭔지는 알아야지. 뭐랑 뭐를 비교해야 되는지는 알아야지. 그지? 뭐랑 뭐? 두 글자로 축약하면 거리이지만 실은 이제 정확히 말하면 원의 중심과 내가 재고자 하는 직선이랑 떨어진 거리를 말하는 거야. 그치? 얘랑 누구랑 맞짱 뜨는 거야? vs. 반지름이랑 맞짱을 뜨는 것이다 라는 거는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이런 조건을 줬다. 그럼 눈으로 확인해. 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쓰겠지. 반지름. 이만큼이네. 누가 더 길어? 얘가 더 기네. 승. 뭐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찾아서 쓰시면 됩니다. 됐나? 그리고 이 경우가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이 얘가 되는 거야. 됐냐? 접선의 방정식 뒤에 불과 몇 장 뒤에 있는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기본까지 같이 설명하는 거야 이게. 그치? 어쩌나 이 세 가지 중에 노란색을 접선이라고 하는 것 뿐이잖아. 맞지? 됐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구하는 방법은 일단 대표적으로 요걸로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고 뒤에 접선에서는 특이한 경우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거는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해 줄게요. 됐지? 됐지?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사용하는 기술 설명 끝. 그럼 이제 이 기술을 문제에서 어떻게 써먹는지 하나씩 또 봅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단원이 추가될 때마다 너희에게 장착되는 건 신기술이 장착되는 거야. 문제를 풀 때랑 기술 장착하는 거랑은 좀 다른 얘기지. 자, 일단은 신기술을 또 장착했으니 이 기술을 문제 풀 때 한번 써봅시다. 405쪽. 아이씨. 자, 신기술을 써먹어 봅시다.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말이 나와 있잖아. 맞아? 그럼 즉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확실하게 눈으로 시각화시키기 위해 그림 그리십시오.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니까 이런 그림이겠네. 됐냐? 그려놓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두 가지라는 걸 정확하게 본인이 인지만 하고 있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문제 풀 수 있는 거지. 다시 누구랑 누구랑 맞짱 떠야 되는 거야? 이 거리랑 반지름이랑 우리는 비교를 해야 된다라는 것만 다 알고 있으면 끝이잖아. 뭐 거리부터 될까? 거리가 이제 요 길이 말하는 거지. 요 길이. 요 길이가 이제 D 거리가 되는 거지. 자, D를 한번 식으로 써봅시다. 직선식은 나와 있으니까 직선식을 잘 정리해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할 준비합시다. 원의 중심이지. 제 중심도 빵, 콤마, 빵이네. 거리 재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쓰면 뭐야? 0 들어가고 0 들어가면 그냥 K네. 절대 값 잊지 마십시오. 됐지? 반지름 몇이야? 루트 2. 누가 더 긴 거야? 그림에 나와 있어. 누가 더 긴 거야? 반지름이 더 긴 거야. 반지름이 이만큼이잖아. 외우는 게 아니야. 이렇게 그냥 그때그때 찾으면 돼. 얘가 크다. 끝. 근데 이제 또 여기서 넘어가면 이렇게 되잖아. 선생님 절대값 어떻게 푸는지 까먹었어요. 지금 막 콤보 연습 중인데 언제까지 선생님 왼손 어떻게 내죠? 이러고 있으면 곤란해. 빨리. 이런 거는 바로 나와야지 이제. K의 범위 끝. 다음. 그럼 이거 떼볼까? 자, 이번에는 원과 직선이 만나지 말아라라고 말이 나와 있네. 그럼 나는 또 즉시 연습장에다가 간단하게 뭐 얼마나 걸린다고. 간단하게 안 만나는 그림 대충 그려놓고 직선 관계식 이쁘게 잘 써 넣어주고 그리고 이 경우에 내가
해야 될 일만 기억하시면 돼요. 너 공식을 외우라도 아니잖아. 해야 될 일만 기억하라는데 이걸 자꾸 반복이 안 돼요. 까먹으면 곤란하다. 얘랑 반지름이랑 맞짱 뜬다라는 걸로 기억을 잘 하시라고. 거리 이만큼. 거리부터 될까? 루트가 있기 때문에 계산 조금 귀찮지만 해야지 뭐. 얘랑 누구랑? 원의 중심이랑이야. 지금도 원의 중심이 다행히 0,0이네. 그럼 거리 잽시다.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3 더하기 1이니까 4지. 루트 4니까 2. 분의 위에는 또 원점 들어가서 날아가고 k만 남네. 그 다음 반지름 2. 누가 더 커? 거리. 반지름은 요만큼이잖아. 얘가 더 크네. 끝. 됐지? 요거 빨리 푸는 건 다 되지요, 이제. 또는, 이거 없지? 있냐? 실은 이제 이런 애들이 시험에서 원 개념, 직선 개념이 이렇게 막 섞여가지고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머리가 아픈 거지. 이렇게 하나하나 단일 개념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근데 당연히 잊어서는 안 되는 기본 기술이기 때문에 연습은 하셔야 돼. 다음. 떼어보자. 할 일이 딱 정해져 있어.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한 실수 n값의 범위를 구해라. 저거는 뭐 나중에 뭐가 나오겠지 뭐. 일단 이 문제에서 내가 할 일은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힌트를 사용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거 사용하는 방법은 또 마찬가지로 해. 내가 해야 할 일. 요 거리랑 반지름이랑 맞짱 떠야 돼. 이건 누가 봐도 반지름이 더 긴 거네. 자, 그럼 거리 이번엔 좀만 더 빠르게 해볼까? 직선식 거리 세울 준비합시다. 한쪽으로 잘 넘기고, 아이고 원이 이거 에헤이 빨리 고치자. x 플러스 2 제곱. 나중에 시험 때는 이 정도 속도가 나와 주시게끔 연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반지름이 4네. 아니 4가 아니라 반지름은 2네. 됐죠? 따라서 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2,1이고 거리를 재주시면 루트 2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2랑 이거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n-1 됐고 반지름은 2고 내가 그린 그림으로 봤을 때 얘가 커야 되고 이렇게 차근차근 하시면 됩니다. 됐나? 또 넘겨서 절대값 풀어주시고 됐지? 뭐 없지요? 다음 넘겨서 410쪽까지 얘 접선 쪽이지. 접선 설명도 방금 다 했다 그랬어. 접선 구하는 방법.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잖아, 그지? 그리고 추가 특이한 사항은 뒤에서 또 다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일단 보자. 원에 접하고 직선의 평행한.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려면 뭘 알아야 돼? 접한다가 뭔지 알아야 돼. 알잖아, 이제. 그 전에도 알았을 거고. 원에 접하고. 그 다음, 이건 직선에서 했던 거지. 얘랑 평행하다. 제발 이 직선 관계식이 너무 낚이지 말고, 우리는 저 직선에서 가져와야 되는 정보만 가져오면 돼. 얘랑 평행하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같다라는 힌트 준 거니까, 기울기가 2다라고 알려준 거야. 즉, 정리하면, 요 원에 접하고, 기울기가 2인. 기울기가 2인. 요 접선, 즉 직선의 방정식 찾아라 라고 일단 문제를 정리할 수 있겠네. 됐나? 그럼 접하는 그림이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까 전에 봤던 거에서 그거지. 떨어진 거리랑 반지름이랑 같은 그림인 거잖아. 맞지? 따라서 이걸 또 식으로 세워야겠네. 중심은 빵, 빵이고 거리부터 재자. 자, 근데 거리를 재려면 뭐가 필요해? 직선 관계식이 필요해. 관계식이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다고 해서 갑자기 얘를 갖고 와서 얘랑 거리를 잰다던가 이런 말도 안 돼. 얘는 그냥 얘랑 평행하대. 아까 기울기가 2대. 힌트만 주는 애야. 힌트 줬으면 이제 얘는 가는 거야. 쟤는 쓰면 안 돼. 기울기가 2인 직선식이 필요하면 니들이 직선식을 세울 줄 알아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재려면 관계식이 필요하잖아. 야, 하다못해 기울기도 없어도 직선은 아무것도 몰라도 미지수 2개면 되는데 직선식을 세워야지. 맞지? 그치? 또 심지어 지금 아니까 잡아주시면 이래야 이제 직선의 식을 세울 수가 있게 되겠네. 정리해서 얘랑 원점이랑 떨어진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라는 저 그림에 나와 있는 거대로 그대로 등식 세우면 끝나니까 접하기 때문에 이게 반지름이랑 그냥 같아야 되는 거지. 반지름 몇이야? 3. 그럼 여기서 절대값 절대 잊지 마. 3 루트 5 하면서 여기서 절대값이 제거되면서 당연히 K값은 2개가 나오는 게 정상이야. 맞지? 됐어? 그리고 왜 2개게? 당연히 그림상 내가 지금은 하나만 그렸지만 기울기가 2인 이 정도 기울기를 갖는 접선은 당연히 여기 맞은편에 하나 더 있거든. 하나 더 있거든. 그래서 2개 나오는 거야. 됐냐? 됐지? 둘 다 답일지 아니면 뭐 하나는 빼야 될지는 문제 조건을 잘 보셔야 되는 거고 이 문제는 뭐 별말 없지? 그냥 직선의 방정식 구하래. 그럼 별말 없으면 2개 써야지 뭐. K가 뿔마 1인 경우니까 하나는 하나는 요거인 경우 그다음에 남은 하나는 요거인 경우 문제에서 별다른 조건 없으면 이렇게 답안지에 2개 쓰시면 되고 만약에 문제에서 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 중에 y절편이 음수인 방정식 구해라 그러면 아래 거만 쓰면 되고 그건 뭐 문제마다 다를 테니까 그냥 추가 조건 확인 잘 하시면 되고 그럼 또 똑같은 말 원의 접하고 직선의 수직 근데 다만 그러니까 지금은 솔직히 말하면 원의 접선 내용은 이미 설명이 끝났고 직선 복습 중이네 아니 또 있잖아 여기에 수직인 요 힌트들 이제 잘 써먹음 직선 시험 범위인 미정이지 그렇지 잘 써먹음 여기에 수직이래 수직인 기울기부터 구하자 y는 x 더하기 3 y는 3분의 1 x 플러스 1 따라서 얘가 기울기가 3분의 1이니까 수직인 기울기는 몇? 마이너스 3이라고 쓴 다음에 제발 눈으로 빠르게 검산까지 해라. 마이너스 1 맞나? 하고 됐냐? 이렇게 순간 검산하는 능력은 계산 실수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니까 이런 것도 의외로 많이 틀리거든. 그냥 3 막 이런다던가. 그치? 아무튼 그래서 얘랑 수직인 기울기 마이너스 3 확인해 주시면 되고 즉 원에 접하고 기울기 마이너스 3인 접선 구해라. 됐지? 할 일은 아까랑 똑같이 하시면 되겠다. 원에 접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접선의 식을 찾아라. 해야 될 일은 당연히 또 떨어진 거리랑 반지름이랑 같다. 요거 해야 될 거고 그럼 거리를 재려면 직선의 식이 필요한데 기울기밖에 없네? 그럼 내가 하나만 미지수로 놔서 세우면 되고 아까처럼 똑같이 하시면 되지. 됐나? 됐죠? 계산 과정은 여기 수직인 거 구하는 거 빼고는 위에 문제랑 똑같기 때문에 요거는 여기까지. 다음.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원의 접선을 구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 좀 특이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좀 정확게 봐봐. 잘 봐. 이거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을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이 방법이 있고, 이제 지금 설명할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실전에서 문제 풀 때 어느 방법을 써야 되는지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뭔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게 뭔지를 판단하고 결정하셔야 돼요. 일단, 현재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방법을 좀 생각해 보자.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방법이 뭐였어? 떨어진 거리랑 반지름이랑 같다라는 과정을 이용해서 요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 방법을 지금까지 쓴 거야. 요 직선의 방정식을 뭐 이런 식으로 찾는 방법을 지금까지 쓴 거야. 즉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앞에 문제 풀면서 했던 거는 그냥 말 그대로 요 접선의 관계식 찾는 방법을 한 거야. 맞지? 됐냐? 맞지? 근데 문제에 따라서
여기 요 접하는 점을 우리가 두 글자로 접점이라고 부르는데 요 접점의 좌표가 필요한 문제들도 있어. 혹은 지금처럼 힌트를 딴 걸 안 주고 점을 주는 경우도 있고. 됐냐? 됐지? 그럼 만약에 내가 문제를 푸는데 접점을 구해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섰으면 그럼 아까 구한 지금까지 썼던 얘네 둘 비교하는 방법으로 직선을 찾게 되면 접선을 찾게 되면 관계식이 나오지 얘가 나오진 않지. 얘 구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추가 작업해야 되잖아. 자, 접선까지는 구할 줄 알아.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가 필요해, 만약에. 그럼 추가 작업 뭐 해줘야 돼? 결국 여기 접점이란 거는 어쨌거나 원과 직선의 교점이니까 뭐 해줘야 돼? 연립해 주셔야 돼. 즉, 이 직선식을 원의 방정식에 집어넣어서 또 연립을 해줘야 된다고. 무슨 소리인지 알겠냐? 그럼 추가 작업이 들어가. 맞지? 따라서 지금 설명하는 방법이 이런 경우에 좀 더 빨리 해결을, 즉 접점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좀 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두 번째 접선 구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살짝 보여줄 건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잘 봐봐. 일단 이 문제부터 출발한다면, 즉 이 문제는 지금 보면 원 위의 점을 알려줬어. 원 위의 점을 딱 알려주고 여기서 접선을 구해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은 자, 요거 구하는 거야. 알겠지? 물론 아까 그 기본 방법 써도 돼요.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썼던 방법이 뭐야? 이 떨어진 거리랑 반지름이랑 같다. 지금까지 계속 이 방법 썼었지, 맞아? 얘도 이 방법 써도 됩니다. 어떻게 쓰면 돼? 달라지는 거 없어. 반지름은 나와 있으니까 반지름은 루트 13이고 그럼 이제 우리는 떨어진 거리를 재야 되는데 떨어진 거리를 재려면 직선의 관계식이 필요해. 관계식 세울 수 있잖아. 그러니까 기울기를 알려줬을 때는 직선식을 좀 더 편하게 세울 수 있는 것 뿐이지 지금은 기울기는 안 알려줬고 지나가는 점을 줬잖아. 이건 지나가는 점 줘도 직선식 세울 줄 알지. 공식 이용하시면 되지. 기울기를 문자로 놓고 직선식 아무 문제 없어 세우면 돼. 맞아? 그치? 그러면 또 앞에서 했던 것처럼 얘랑 또 떨어진 거리랑 반지름이랑 같다 하시면 되거든. 다만 계산식이 약간은 복잡해져. 뭐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아. 이게 직선식이 되고 이제 중심이 다행히 0,0이네. 자,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쓰면 m제곱 더하기 1. 다행히 0,0이라 날라가고 뒤에 것만 남네. 절대값 취해서 딱 써주시면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됐잖아. 됐냐? 얘가 뭐랑 똑같아라? 반지름이랑 똑같아라. 는 루트 13. 됐냐? 됐지? 얘를 놓고 이제 얘를 풀어야 되지. 자, 얘 풀려면 일단 분수부터 풀어주셔야 되고 여기서 단 계산상에 조심 좀 하셔야 될 게 이거 간단히 하려면 루트도 있고 절대값도 있겠다. 양변 제곱하면 한 방에 딱 정리되겠지만요. 따라서 제곱하면 여기는 13에 m제곱 더하기 1. 루트는 제곱하면 뚜껑만 날리면 되지만 절대값은 제곱할 거면 진짜 제곱해야 된다는 것 좀 잊지 말아라. 가끔 여기 뚜껑만 날리는 애들 있어. 알겠냐? 양변 제곱할 때 절대값은 진짜 제곱해줘야 돼. 아야. 됐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내가 시험 보고 있는데 내가 이제 니들이 기말고사 보고 있는데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아씨 잠깐만 이거 제곱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헷갈리잖아. 아 그럼 내가 항상 말하지 마. 예시를 들어봐. 이거 제곱하면 뭐야? 이거 제곱하면 뭐야? 그럼 되잖아. 헷갈리면 그지? 이거 제곱화면에서 물음표가 붙으면 난 그건 좀 할 말이 없다. 그건 예상치 못한 물음표인데? 하여간 그래서 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못할 건 없어. 이렇게 점이 나와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직선식 찾는데 전혀 막힘이 없을 것이며 다만 계산은 조금 복잡하겠지만 식은 구할 수 있어. 맞지? 됐냐? 단 주의사항이 있다면 이렇게 푸는 경우에
야, 당연히 이거 2차식이라 n값이 2개 나오겠지? 맞냐? n값이 2개 나올 때도 있고, 근데 이게 2차식이기 때문에 하나 나올 때도 있고, 그래. 맞아? 그거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거를 좀 이따가 뒤에서 얘기해 줄게. 하여간 이렇게 구하시면 문제는 없는데, 근데 이제 지금 알려줄게 좀 더 빠르게 구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을 알려줄 겁니다. 이거 말고. 딱 이렇게 딱 크게 두 가지 버전만 알고 있으면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어.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실은 아주 간단한 성질 중에 하나인데, 야, 이거 수직이잖아. 여기 0,0이고, 여기 수직이잖아. 맞아?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건 결국 접선의 방정식이네 뭐네 그래도 어쨌거나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직선이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직선은 두 가지를 구하시면 끝인 거지. 기울기랑 지나가는 점. 근데 지나가는 점이 이미 나와 있어. 근데 잘 보면 기울기 금방 구할 수 있지 않냐? 어떻게? 여기 수직이잖음. 그럼 이거 기울기 구할 수 있잖아. 점 두 개 나와 있잖아. 얘 기울기가 그냥 공짜로 나와 지금 3분의 2 맞냐? 3 빼기 빵분의 2 빼기 빵 3분의 2 맞아? 그럼 얘랑 수직인 기울기는 몇이야? 끝. 요게 접선 구하는 두 번째 방법이야. 점좌표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 됐냐? 그리고 이렇게 구하게 되면 이 접점과 관련된 힌트 혹은 접점을 찾아야 되는 경우에도 빠르게 풀 수가 있어. 됐어? 됐지? 하나만 더 해볼까? 얘가 지금은 중심이 원점이지. 얘가 중심이 원점이 아니어도 방식은 똑같아. 네.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두 번째 방법 다시 한 번만 해보면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지 얘도. 그러니까 지금 그래, 이걸 먼저 직선을 먼저 그리면 되겠구나.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축소됐냐? 직선을 먼저 그리면 되겠구나. 원 위의 점을 알려준 거야. 여기서 그은 접선 구해라는데 얘는 지금 단지 중심이 원점은 아니네. 하지만 해야 되는 건 똑같이. 변하지 않아. 여기는 수직임. 맞냐? 금방 찾을 수 있겠지? 결국 요거 직선식을 구하려면 기울기와 점이 필요한데 점은 나와 있음. 기울기는 또 수직 이용하시면 되지. 얘 기울기 몇이야? 이거 빼기 이거분의 3. 이거 빼기 요거니까 왜 이렇게 숫자가 다 더러워. 마이너스 3분의 4네 기울기가. 그럼 수직인 기울기는 4분의 3. 이걸로 직선의 방정식 세우시면 끝입니다. 됐냐? 됐지? 됐지? 그래서 정리하면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 버전이 크게 두 가지인 거야. 직선 관계식에서 처음에 설명했던 떨어진 거리와 반지름이 같다 할 줄 아셔야 되고 무조건. 두 번째로 지금처럼 점, 여기가 수직인 점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알겠냐? 됐지? 따라서 한 장만 더 넘겨봐. 그래서 마지막 412쪽 저렇게 원 밖의 점을 알려줬을 때가 이제 이 둘 중 하나의 선택을 잘 하셔야 돼. 솔직히 지금까지 말하면 지금까지 한 거를 잠깐만 지금까지 문제 푼 거를 보면 실은 풀이 방법이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었어. 아까 전에 풀었던 것들은 똑같이 접선을 구하는 건데 기울기를 줬거든. 맞지? 기울기를 줬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여기는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는 기울기를 줬으니까 접선식을 누가 봐도 빠르게 세워서 거리랑 반지름이랑 같다를 할 수 있었어. 그치? 맞지? 그리고 방금 전에 앞에서 푼 문제는 아니 너무 대놓고 원 위의 점을 줬잖아. 원 위의 점을 줬잖아. 이거를 이 수직 성질을 안 쓰고 어떻게 배겨? 맞냐? 이렇게 빨리 풀 수 있는데. 그치? 근데 이제 이렇게 바깥에서 그은 경우는 이렇게 원 밖의 점을 준 경우는 이제 이 선택을 잘해야 돼. 이게 어느 버전으로 접선을 구할 것인가. 일단 참고로 이것도 헷갈리는 이게
원 위의 점인지 바깥의 점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내가 국어를 설명해야 되나? 원 위에 있단 말 없지. 아, 그리고 그냥 가장 단순한, 수학적으로 가장 단순한 방법은 얘가 만약에 이 원 위에 있다면 x가 0이고 y가 2란 소리 아니야. 집어넣어서 성립해야 돼. 0,2 넣어봐. 성립해 안 해? 안 하지. 원 위가 아니라 바깥에 있다는 얘기야. 맞지? 그렇지. 하여간 이 문제는 지금 보면은 결국은 접선을 구해라인데 이번에는 바깥이지, 바깥. 즉 여기 어딘가에 1, 몇이야? 0,2구나. 바깥에 점을 딱 주더니 이제 여기서 그은 접선을 구해라. 됐냐? 그리고 당연히 이거는 무조건이야. 무조건이야. 아니, 그러니까 이 증명도 필요 없어. 야, 원 밖에서 접선 그으면 당연히 무조건 몇 개 생겨? 2개 생기잖아. 결과는 무조건 2개가 나와야 돼. 됐냐?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 결과는 무조건 2개가 나와야 된다는 건 이미 그림이 말하고 있어. 됐지? 어쨌든 이 상황에서 내가 이제 접선을 구해야 된다 칩시다. 자, 물론 2가지 방법 다 쓸 수 있어. 첫 번째, 처음부터 했던 그거 써봅시다. 일단 둘 다 보여주고 알려줄게. 처음에 했던 그 거리랑 반지름이랑 같다 하는 방법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걸 하려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써야 되니까 직선식을 세워야 되지. 근데 직선에 대한 정보가 점이 있네. 그럼 기울기는 내가 미지수로 잡고 관계식은 만들어야지. 아니, 다행히 x좌표가 0이라서 계산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겠네. 얘랑 원래 중심 몇이야? 0,0이랑 거리를 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루트 씌우고 절대값 또 필요가 없네. 그지? 0 넣고 0 넣으면 그냥 2잖아. 어휴, 좋네. 이게 반지름이랑 같다. 그러면은 m값이 바로 나오네. 양변 제곱해주면 m제곱 더하기 1은 4, m제곱은 3, 당연히 값이 2개가 나오네. 따라서 m값에 집어넣어주면 최종 정답은 이렇게 구해주시면은 이게 첫 번째 방법대로 구한 방법이야. 됐냐? 됐지? 자, 근데 두 번째 방법도 볼게. 이거 안 지움. 일부 안 주는 거. 일부 안 주는 거. 두 번째 방법도 해볼게. 약간 이제 이 칠판 쓰다 보면 내가 약간 무슨 미술을 하는 사람 같기도 하고. 어? 자, 두 번째 방법으로 구해볼게. 두 번째 방법을 쓰려면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위에 점을 잡아야 돼. 왜냐면 이 두 번째 방법은 여기가 수직인 걸 이용하는 방법이잖아. 즉 여기 점을 얘는 이 두 번째 방법은 여기 점을 미지수로 잡아줘요. 첫 번째가. 됐냐? 아, 저 방법을 쓰려면 이 점을 알아야 얘 기울기를 식을 쓸 거 아니야. 맞지? 그치? 지금 중심은 0,0이고 따라서 이걸 이제 만약에 두 번째 방법으로 쓰실 거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식을 두 가지를 좀 찾아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여기가 수직인 거 써야 되지. 따라서 얘 기울기 몇이야? 그러니까 식으로 나오겠죠. 기울기가 몇이야? a 빼기 빵분의 b 빼기 0. a분의 b. 됐냐? 그 다음 얘랑 기울기는 몇이야? 그러니까 다 몇이야라고 내가 말은 했지만 다 관계식으로 나오겠지. 요거 기울기는 몇이야? x좌표 빼기 x좌표분의 y좌표 빼기 y좌표. 즉 얘랑 곱한 게 어디가? 얘랑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다가 저기가 수직인 걸 써먹는 방법이잖아. 됐냐? 따라서 b제곱 마이너스 2b는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b는 0이다 라는 식을 첫 번째로 얻는 거고. 됐냐? 문자가 두 개인데 등식 하나 찾은 거야. 등식 두 개 찾아서 연립하셔야 돼요. 남은 하나는 어떻게 찾을까? 내가 원 위에 점을 놨거든. 즉 어디 갔어? 저 원이 이거였나? 원의 방정식 이거였잖아. 이 원 위에 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집어넣어도 되거든. 이렇게 등식을 두 개 찾아서 연립하는 방법이 요 수직인 걸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야. 그냥 그래서 지금은 딱 숫자도 깔끔하게 나오네. 제곱 더하기 제곱이 1이야? 1이니까 그럼 b는 2분의 1. 그럼 a 값은
b가 2분의 1이면 4분의 1이고 넘어가면 4분의 3이고 루트 씌우면 2분의 루트 3인데 제곱인 걸 씌운 거니까 뿔마 2분의 루트 3이 나와야 되지. 맞아? 그치? 그래서 아마 한 점이 2분의 루트 3, 2분의 1일 거고 다른 한 점이 마이너스 붙은 경우라고 나오는 거지. 맞아? 됐어? 이 두 방법의 차이를 잘 보셔야 돼. 그래서 내가 아까 처음에 얘기한 거야. 그 처음에 했던 이 거리랑 반지름이랑 똑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직선을 구하면 결론이 이렇게 나와. 맞아? 이게 지금 뭐가 나온 거냐? 직선의 방정식이 나온 거잖아. 맞지? 그치? 근데 방금 구한 대로 접점 세팅하는 버전으로 구하면 나온 건 이거야. 이거는 뭐가 나온 거야? 좌표가 나온 거잖아. 맞냐? 차이점을 잘 봐. 그러니까 뭐 약간 그 정도 있어. 만약에 내가 이 방법을 써서 얘를 구했어. 그럼 이걸 구한 상태로 접점을 구하려면 이제 추가 작업, 얘를 원이랑 연립해야 되는 추가 작업이 들어가야 얘를 구할 수 있지. 맞아? 반대로 내가 처음부터 이 접점 잡는 걸로 이걸 구했어. 근데 만약에 직선식이 필요해. 그럼 이 점이랑 요거 지나가는 두 점을 아는 거니까 추가 작업으로 직선식을 찾아야 되지. 맞아? 그러니까 뭐 한 끗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첫 번째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직선식이 나오고 내가 만약에 접점 좌표가 필요하면 추가 작업을 통해서 접점은 따로 추가로 구해야 되는 게 이 첫 번째 방법이야. 근데 반대로 마지막에 설명한 이 두 번째 방법은 처음에 나오는 게 접점이 먼저 나오잖아. 근데 만약에 나중에 필요하면 직선을 따로 다시 구해야 되잖아. 이게 차이가 있는 거야. 당연히 시간 절약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아까 말한 게 문제를 보고 이 문제에서 뭐 대놓고 물어본 거면 뭐 그거 물어본 거 하면 되는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게 저 접선에 관계식이 필요한 건지 저 점 좌표가 필요한 건지는 문제마다 다르니까 본인이 판단을 하셔야 돼. 됐지? 판단해서 이 문제를 내가 지금 딱 보니까 여기를 구해야 좀 풀리겠네 하면은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구하는 게 좀 더 시간 절약이 되겠지. 맞아? 무슨 소린지 알지? 그냐? 물론 첫 번째 방법 써도 못 구하는 건 아니야. 시간을 좀 더 써야 되는 거지. 그치? 왔더니 내가 이 문제를 풀려면 직선식을 찾아야 돼. 그럼 이제 첫 번째 방법을 쓰는 거. 이렇게 분류해서 생각해 주시면 된다. 알겠냐? 됐죠? 그래서 이렇게 접선 구하는 시리즈들은 딱 요 정도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추가로 알고 계시면 편할 공식이 하나 있는데 이 공식은 내가 뭐 외우는 게 어렵진 않아서 웬만하면 시험 때는 이렇게 편하면 내가 웬만하면 공식은 난 외우는 걸 최소화하자라는 주의라서 웬만한 쓸데없는 공식 잘 안 쓰거든. 무슨 뭐 헤로데 공식 무슨 공식 난 잘 안 쓰거든. 근데 이제 얘는 쓰임새도 많고 공식이 외우기도 쉬워서 몇 가지 정도는 내가 얘기해 주는 게 있는데 쓰임새는 한정적이야. 반드시 중심이 원점인 경우에만 쓰는 거야. 중심이 원점인 경우에만 쓰는 거야. 두 번째로 원 위의 점을 알려줬을 때 쓰는 거야. 쉬운 걸로 볼까? 3, 4. 원 위의 점을 알려준 상태로 여기서 접선 구해라. 이 경우에만 딱 쓰는 공식이 하나 있는데 외우는 게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알면 편해서 알려주는 거니까 알고 계시죠. 딱 이런 상황에서 쓰는 거야. 중심이 원점인 경우만 쓰는 거라 그랬지. 즉 중심이 원점인 원의 방정식이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지금은 내가 이제 3,4로 예시를 들었으니까 얘가 반지름이 5니까 25거든. 그럼 이렇게 생긴 원 위의 점에서 이 접선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공식을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 외우기 편해. 이거를 한 번 더 쓰면 되거든. 이거 복사는 안 되냐? 이건가? 오, 됨. 오. 요거를 그대로 한 번 더 쓰면 되는데 요 제곱이라는 뜻이 본질이 뭐야? x제곱의 본질이 무슨 뜻이야? x 두 번 곱하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x제곱이라는 게 x 두 번 곱하라는 뜻이지? 이렇게 한 써. 됐냐? 위의 점이 3,4지. 맞아? 이게 x좌표가 3이고 y좌표가 4잖아. x, y에 하나씩 사이좋게 집어넣으면 됩니다.
외우기도 편해서 알고 있으면 좋아서 외우라고 하는 거. 그냥? 그렇지? 단, 이렇게 두 가지 조건에서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문자로 해보면 따라서 좌표평면 상해. 아마 이거 책에도 나와 있을 거야. 좌표평면 상해, 원점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R인 원. 위의 점 A, B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하면서 책에 나와 있는 게 이제 그래서 그런 거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이다 라고 제곱을 풀어서 방정식을 써주시고 여기 X자리랑 Y자리에 위의 점 X좌표 Y좌표 하나씩 집어넣으시는 식으로 외워주시면 된다. 됐나? 그렇지? 물론 그냥 정석으로 수직 쓰셔도 당연히 상관없습니다. 됐나? 원점일 때만 쓰는 거야. 그리고 수직 방법도 알고 있어야 돼. 왜냐하면 이 방법은 다시 말하면 얘가 원이 만약에 중심이 원점이 아니라 3,1 이런 데 올라가 있으면 이래놓고 요거 구하래. 이런 데 올라가 있으면 이 공식은 못 씁니다. 저거 전용 공식도 있어. 이렇게 옮긴 거 전용 공식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걸 싫어하는 거야. 그런 건 외우지 마. 책이 있나? 있으면 찢어버려. 어딨어? 있나? 있나? 벌써 본 것 같은데. 있어! 408쪽에 있긴 있네. 408쪽 위에 봐봐. 408쪽 위에 첫 번째 줄에 있는 게 내가 말한 거야. 원점이 중심일 때만 사용하는 빨리 외울 수 있는 요 공식. 2번이 이제 저거고, 3번도 저건데, 쟤네들은 당장 삭제하시고 절대 외우지 마십시오. 그냥 구해, 이렇게. 기울기 구해서 수직. 시간도 얼마 안 걸려. 알겠냐? 됐냐? 이건 이제 대진고 분들 평행이동 배우면 따로 얘를 이제 이 공식을 쓰려면 이 전체를 평행이동해서 원점에 갖다 놓고 구한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는 방법도 있어. 그런 건 이제 도형의 이동까지 좀 써야 되니까. 외우면 그냥 수직 이용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지? 쓸데없는 거 외우지 마. 난 지금 412쪽까지 했지. 딱 한 타임 정도만 더 하면 일단 원까지가 시험 범위인 분들은 끝나겠네. 아마